자, 우선은 저는 이제 이렇게 그 치료, 예를 들어 이제 사람을 이제 뭐 진단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상담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계획을 제일 첫 번째 세우는 게 본치료입니다. 본치료입니다. 본치료법이죠. 이거를 저는 근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가적으로 하는 지치료, 가지입니다. 가지를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오행 조화를 통해서, 오행의 조화를 통해서 뭐를 하느냐, 정신을 갖다가 바로 잡는 겁니다. 이게 물이 많다 보니까 글자가 깨끗하지 못하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오행의 조화를 먼저 이루고, 이걸 통해서 정신적인 어떤 균형을 잡는 거죠. 균형을 잡고, 이것의 어떤 의미는요, 정신적인 균형도 잡으면서 어떤 거냐, 오행을 통해서 육기가 이제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간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갑이라면은 갑자다. 이렇게 되면은 이 갑목은 자수의 생을 받죠. 이렇게. 이거는 천이고 이거는 지라 말입니다. 예. 이것은 뭐예요? 오행의 기운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오행이지만, 이거는 지지에 있는 것은 뭐 12지지는 환경이고, 이거는 육기적인 기운이죠. 육기적. 예. 이것이 기라면 이거 새가 되잖아요. 새. 예. 그 기본적인 틀을 잡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행의 틀을 잡아야 거기서 나중에 이게 몸속의 경락 체계와 조화를 이루게 만드는 거죠. 조화를 이루게. 예, 그것이 바로 오행 조화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예. 자, 이 세 가지에서 네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모든 그 환자든 아니면은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시간은 계속 지납니다. 그리고 몸에 있는 순환은 체계는 계속 작동을 하고 있고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다 보면은 체내에 완전 배설이 되질 않습니다. 완전 배설되지 않으면 순환계에 자꾸 문제를 일으키죠. 그죠?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어떤 거예요? 습담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경락체계를 방해하는 것도, 순환을 방해하는 것도 그런 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은 뜸입니다. 뜸. 예. 뜸인데 일반 뜸이 아니에요. 전신뜸이에요. 전신. 예. 그런데 이것도 직접뜸이 아니고 간접뜸입니다. 간접뜸. 이건 제가 영상을 쇼트로도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개발한 거예요. 이 밑에가 이제 뜸의 받침대죠. 이 구멍이 있고, 여기로 이제, 여기 위에 이제, 예, 이렇게 쑥봉을 올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이 이렇게 밑으로 빠져나오겠죠. 예, 그렇게 해서 퍼지는데, 이것이 한 다리에서부터 가슴까지 다 뜹니다. 다. 그리고 등에서는 목에서 밑에서부터 등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리까지 다 뜹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온 몸에 온열 기운을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뜸을 뜨기 전에 인바디를 시켜봐요.
보면은 뜸 뜨기 전에 체지방량, 근육량 이런 게 다 나오죠. 예. 체지방은 줄고요. 근육은 늘어요. 뜸만으로도. 심한 경우에는 체지방하고 지방하고 그러니까 근육량이 한 300, 200g 정도, 300g 정도 상승하고요. 체지방이 2, 300g 줄어버려요. 그래서 500g씩, 400g씩 체중의 차이가 나버립니다. 몸에 불필요한 걸. 그리고 이제 이 표피를 통해서 땀이 난다 그러는 땀이 아니에요. 땀은 이렇게 혀를 대보면 짜죠. 무기질이 있고 염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흘러내리는 거는 이렇게 혀를 대보면 그런 맛이 하나도 안 납니다. 이건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림프 속에 쌓여 있는 물질, 그 순환되지 않은 물질들을 밖으로 배설시키는 거예요. 림프 청소하는 거죠. 따뜻하게 데피고. 그리고 쑥의 약성이라는 것이 그대로 표피를 통해서 이제 피하로 약성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기와 연기라고 아시죠? 예, 연기는 혈 속에서 혈의 운행을 돕고 위기는 뭐예요? 외부와의 어떤 그 차단 역할, 조절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 대부분 사람들 보십시오. 몸이 좋지 않은 사람들, 특히나 암 환자들이든 난치병에 있는 사람들, 위기가 엉망입니다. 열리질 않습니다. 열리질 않아요. 근데 꾸준하게 이걸 반복하다 보면 어떠냐? 어느 순간에요. 이게 서서히 조금씩 배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몸이 정말 회복이 될 때는 흠뻑 쳤습니다. 예, 그리고 날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면요. 갑자기 어떤 사람은 어깨, 목 뒤로, 어떤 사람은 저 다리에서 무슨 찬바람이 막 그냥 막 휘감고 막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고 찬물이 막 흘러내린대요. 막 뭐가 흘러내려요.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암 환자 공통점 뭔지 아시죠? 발이요. 얼음장이에요. 암 환자 아니더라도 발이 얼음장 같이 시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중병에 대해서. 예. 자,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를 기본 원칙으로 딱 정해 놓습니다. 이 본을 통해서 뭐를 하느냐면은 대음량을 맞추는 거예요. 대음량. 네. 음량의 메인 줄기를 맞추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지치료를 통해서는 뭐냐? 이제 대음량에서 12경맥으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빠져나와야 됩니다. 예. 이 방법을 쓰는 겁니다. 자, 이 대음량은요, 인맥과 동맥을 통해서 하죠. 동맥을 통해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 혈자리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추간, 척추와 척추 사이 추간을요, 다 열어줘야 돼요. 다. 정말 또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 이때는 장강을 제대로 깊이 있게 장강을 조절해야 되고 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맥으로 들어오죠. 인맥으로 들어올 때 무조건 대음량을 연다 그랬잖아요.
눈치 빠르신 분 아실 거예요. 자, 이때는 물론 인맥상을 놓겠지만은 가장 신경을 많이 써서 빼놓지 말아야 될 게 바로 흉골 부위에 있는 혈자리들입니다. 복부는 당연하고요. 예. 자, 항상 기시종점을 생각하세요. 인맥의 시작과 동맥의 끝과 또 동맥의 시작과 인맥의 끝. 그것을 우선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중간을 보충해 나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돈에 대한 대음량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저는 그렇게 해요.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대음량을 소통을 시켜고 난 다음에는 하면서 그 분지가 잘 뻗어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협척입니다. 협척. 네. 이 협척의열을 가장 많이 사용하신 분이 누구예요? 화타예요. 화타. 네. 말로는 옛날에 화타와 편작이 있는데 대단한 의술을 가지고 있는 의술의 대가인데 그러면서 그 사람이 화타의 협척혈이라고 기혈에 나와 있죠. 근데 제대로 써본 사람 있나요? 네, 쓰신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 외부에서. 그래도 올바르게 제대로 써야 된다. 이 화타 협척혈을 써야 돼요. 이건 방광경맥상 유주선하고는 다릅니다. 예. 왜 화타가 협척혈을 썼을까? 예. 그게 바로 본에서 지로 이어주는 문을 여는 겁니다. 문을. 예. 그 다음에 오행의 조화를 시킨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이제 협척과 그 다음에 복모혈을 쓰죠. 복모혈. 예. 예, 이것으로 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질을 조절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행의 조화. 오행의 조화는 제가 한번 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개수와 병화, 이게 수화죠. 수화는 정신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화와 임수, 예, 마찬가지죠. 예, 이 개수와 병화로서 뭐를 길러내요? 영양분을 공급해서 목을 기르죠. 목을, 가부를 기르고 태양도 기르고, 그죠? 그 다음에 정화 임수를 통해서 금을 길러냅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실제적인 물이에요. 사물이죠. 사물이잖아요. 우리의 육체나 장기는 목하고 금이에요. 그러니까 운기에도 보면 어떠냐? 내가 목이 강한데 만약에 금이 강한 운이 왔어요. 작년, 재작년, 신축년, 경자년 다 그렇죠. 금목이 교전이 일어나잖아요. 이때 고장납니다. 지지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유, 술이 올 때 만약에 인묘지 목이 충극을 당하면은 병이 와요. 예. 그것이 뭐냐? 이게 정신적인 불균형이 이것을 올바르게, 그러니까 목이라는 오행의 기운을 바르게 세우려면은 개수병화로서 잡아야 돼요. 우리의 정신은요, 이 천간은 오행이잖아요. 이게 정신이잖아요. 이게 육기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음양에서 이제 에너지가 나와서 오행으로 갈라지잖아요. 오행으로 분포가 됩니다. 갈라질 때 이
오행으로 순환이 되는 거죠. 순환이 되고 성질이 갈라지잖아요. 이때 고르게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서 이 방법을 쓰면은 어떤 게 있냐? 정신적인 안정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 자, 네 번째, 아까 뜸은 얘기했고, 사실은 다섯 번째 하나가 이제 그 다음에 육기 조절이에요. 육기 조절이라는 것은 정말 침술의 최고봉이 뭡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사음침입니다. 오행침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다섯 가지 대원칙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